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동부권 5개 선거구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국회로 향하는 당선인들은 한 목소리로 정권 심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여수갑에서는 민주당 주철현 후보가 득표율 88.9%를 기록하며 전남 동부권 유일한 재선 의원이 됐습니다. 맞대결을 펼친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는 11.1% 득표에 그쳤습니다. 동부권 유일의 재선 의원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호남 민주정권 창출에 선봉이 되겠습니다. 민주당 여수울 조계원 후보는 68%를 득표해 다자구도 속 승리를 거뒀습니다. 무소속 권오봉 후보가 22.4%로 2위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김희택 5.3%, 진보당 여찬 후보 4.3%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여수의 분열 정치를 청산하고 상생과 화합의 협력의 희망의 정치로 여수 발전의 100년 대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저 조계의 호소가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힌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에서는 민주당 김문수 후보가 득표율 64.3%로 국회에 입성합니다. 진보당 이성수 후보가 18%로 막판까지 추격했고 무소속 신성식 8.9%, 국민의힘 김영석 후보가 8.8%를 득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막으라는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과 순천의 정치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에서는 민주당 권양엽 후보가 70.1%로 23.7%를 득표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를 눌렀습니다. 진보당 유현주 후보는 득표율 6.2%를 보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잘하겠습니다. 속 시원한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흥보성 장흥 강진에서는 민주당 문금주 후보가 득표율 90.7%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는 9.3% 득표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걸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남 동부권 출신이거나 활동했던 후보들도 비례대표로 잇따라 당선됐습니다. 국민의 미래에서 여수 출신으로 여성 최초 육군소장을 지낸 강선영 후보가, 순천에서 태어났고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교안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순천을 위해 뛰겠다며 개혁신당 비례대표 2번으로 도전장을 내민 천하람 후보도 개표 막바지에 당선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전남 지역의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론에 힘을 보태며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당선시켰습니다. 큰 이변은 없었지만 40여 년 만에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했고 조국 혁신당의 돌풍도 두드러졌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의 전남 지역 최종 투표율은 세종, 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인 69%. 2000년대 들어 치러진 총선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가진 도민들은 정권 심판론에 힘을 보탰고 10개 선거구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반면 지역구 당선을 목표로 전남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낸 국민의힘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후보들의 득표율은 대부분 5에서 9%대, 인지도가 높은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도 23.7%에 그쳤습니다. 후보들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했고 지역민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정책이나 공약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평가입니다. 정권 심판론의 기조가 어느 지역보다 강하게 작동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권 전체에서도 일단 호남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정책도 없었고 메시지도 없었다. 이변은 없었지만 눈길을 끄는 결과는 적지 않았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권양엽 후보가 당선되면서 전남에서는 46년 만에 여성 국회의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돌풍도 전남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전남 지역 득표율은 44%, 전국 평균 득표율을 20%포인트 가까이 뛰어넘었고 전남 지역 더불어민주연합 득표율보다도 4.1%포인트 높았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저희가 목표했던 것을 이루었다라고 봅니다. 빠르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각각의 당선자들이 활동하실 걸 생각하고요. 호남의 제2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개혁신당에서는 순천의 천하람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전남 비례 득표율은 전국 최저치인 1.96%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만 낸 조국혁신당이 12석으로 원내 3당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엔 전략적 교차 투표를 통해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한 지역민들의 선택이 큰 몫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 8석, 전남 10석 등 지역구 18석 전석을 쌓고 난 더불어민주당. 단순히 당선인 수치로만 보면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무능, 경제 실패에 대한 지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읽힙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제치고 지역 내 1위 정당으로 우뚝 선 것을 발판으로 원내 제3당으로 입지를 확실히 다졌습니다. 특히 전국 득표율 24%를 차지한 조국혁신당은 광주에선 47%, 전남에선 42% 등 2배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광주 8개 전 선거구를 비롯해서 지역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누르고 1등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정치를 더 잘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역구에선 민주당, 비례대표에선 조국혁신당을 선택하는 이른바 지민 비조가 현실화된 것인데 정권 심판과 검찰 개혁이란 뚜렷한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한 점이 범야권과 중도층 표심을 얻었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들이 바로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고 공천 잡음을 거듭한 민주당에 대한 반발 때문에 전략적 교차 투표를 했다는 해석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원내 제3당으로서 입지를 굳건히 한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도 존재하지만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앞으로 어떤 정치와 존재감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전남은 32년 만에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선 국회의원이 배출되면서 호남 정치 복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서희령 기자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투표율은 68.2%, 전남은 69%로 나타났습니다. 32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남 투표율 69%는 세종 70.2%에 이어 전국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런 시즌이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피부에 체감되는 정책과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중 구례가 75%로 가장 높았고 곡성 74.3%, 한평 74.1%가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투표율이 낮은 지역은 목포로 64.9%였고 무안과 해남 등 6개 시군은 투표율 70%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총선 결과 광주 전남 당선인 선수는 초선 11명, 재선 3명, 3선 2명, 4선 1명, 5선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2대 총선 결과 호남 정치 복원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3선 이상의 중량급 정치인들의 국회에서의 역할이 벌써부터 관심입니다. 특히 전남의 3선 중진 의원으로서 전남의 소외된 정치를 좀 더 확고히 복원하고 또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중앙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국회 관례상 개파색이 강하지 않을 경우 4선에서 5선은 국회 부의장, 5선에서 6선은 국회의장을 맡을 수 있습니다. 3선 이상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배치됩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초선 의원이 많아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광주 전남 초선 의원은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특히 광주는 8개 선거구 가운데 민형배 당선인을 제외한 7명이 초선으로 채워졌습니다.
초선 당선인들이 제대로 된 정치력을 발휘해야 호남 정치 부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고흥군이 벌교 고흥간 가칭 우주선 철도 개설을 위한 논리 개발과 붐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고흥군은 오는 12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공동 주최하는 고흥 우주선 철도 사전 타당성 및 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해 기존 전라선 철도에서 고흥 녹동항을 연결하는 철도 신설 구상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토론회가 고흥 우주선 철도 건설 필요성과 당위성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타당성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전남도와 공동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에서 월동했던 흑두루미 무리가 번식지로 모두 북상한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일원에 지난해 10월 28일 흑두루미 무리가 첫 도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겨울 흑두루미 7,230여 개체가 월동했고 최근 번식지인 시베리아로 모두 북상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순천만 일원에서 월동한 흑두루미 개체 수가 지난해보다 41% 증가했으며 월동지와 번식지를 오가는 이동 시기 최대 8,660여 개체에 이르렀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풍년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고흥 지역의 조생종벼 첫 모내기 행사가 오늘 고흥읍 등암리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고흥군의 오늘 첫 모내기는 전국 평균 조생종 벼 식재일인 4월 20일보다 9일가량 빠르게 이양을 시작한 것으로 대표 조생종 벼 재배단지 한 곳인 등암단지를 포함해 관내 417헥타르의 논에 조생종벼 진옥 품종을 심을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이번 모내기로 8월 초에는 벼를 수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 햅쌀 시장 내 인지도와 경쟁력을 높여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공사 막바지에서 멈춰섰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조달한 사업비를 도급자들이 중간에서 유용하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된 건데요.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입구가 나무 판자로 굳게 막혔습니다. 내부로 들어와 보니 아직 설치하지 못한 에어컨 설비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이 인건비를 받지 못했다며 10%의 공정만 남겨두고 공사를 중단한 겁니다. 한 달째 일도 못 잡고 있고 그래도 제가 같이 일한 4명을 데리고 불러서 일을 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 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힘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요. 여수의 한 장애인 단체는 이 건물을 장애인 교육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급업체에게 사업비 2억 원의 건물 리모델링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이 도급업체는 사업자로 행세하며 1억 원 가까이 초과하는 공사비를 발주처와 상의 없이 시공하고 사업비 일부를 셀프 월급과 개인 대출이자로 갚는 등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제때 리모델링 공사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하지 않아도 될 배선, 배관 공사에 집중하느라 정작 장애인 편의시설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설계도도 없이 공사가 이루어져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엔 엘리베이터가 없고 외부에 있는 오르막길은 급경사가 있어 위험해 보입니다. 확인해 보니 이 도급업체는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건설 관련 자격 면허도 없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 해당 도급업체에게 믿고 사업을 맡겼던 장애인 단체는 시설을 완공도 못한 채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결과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2억 원을 다시 회수 드려야 되는 반납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상황이죠. 도급업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사비 초과와 인건비 체불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은 인건비 체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며 향후 결과를 토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순천시가 디지털 가상 공간에 순천만 습지를 조성해 다양한 모의 시험을 시도합니다. 순천시는 과기정통부로부터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순천만 습지의 데이터를 수집해 3D 모델링을 통한 디지털 순천만 습지를 조성해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모의 시험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운영합니다. 시는 새롭게 개발 운영될 모의 시험 서비스 소프트웨어가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순천만 멸종위기종의 보존, 순천만 습지의 확대,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 거문도 거문마을 일원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됐습니다. 2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인 거문마을 일원은 영국군이 머물렀던 내항과 근현대 상가주택 등이 그대로 보존돼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에 국가등록문화재로 최종 등록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순천 10도, 여수 12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전 11시 17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17분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인수한 이후 처음으로 오는 19일까지 9명의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수세계박람회장에 관심이 있는 19세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 퍼스트 서포터즈 3개 팀 9명을 선발해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마스터 플랜 수립과 박람회장 홍보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이번에 선발된 서포터즈들의 창의적인 활동으로 박람회장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앞으로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통해 여수를 세계 4대 미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